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인데 수요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단일 종목,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담은 단일 종목 ETF가 이제 출시됩니다.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삼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단일 ETF가 수요일 날 출시된다라는 요 블룸버그 발의 이 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금 간략하게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ETF라고 한다면은 여러 종목을 갖다 한 번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그다음 위험도를 갖다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긴 하지만 종종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3월 3일 날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단일 종목만 우리가 몰빵을 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반도체도 투자하고 금융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넣으면은 출렁거림이 좀 완화될 수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수익률보다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ETF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ETF를 출시했다는 것은 의아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의아할 수 있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좀 다른 출렁거림이 더 증폭이 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단일 종목 ETF가 왜 출시가 되는 걸까요? 예. 아니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으면 삼성전자에다가 매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삼성전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단일 종목 ETF가 나왔느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왜 나왔느냐. 삼성전자 이번에 말씀드린 ETF는 단일 종목에 비해서 2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3% 오르면은 같이 3% 오른 것이 아니고 6%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가 5% 상승하게 되면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단일 종목 ETF는 5%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10% 상승합니다. 2배의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ETF는 5%가 아닌 10% 떨어집니다. 10% 떨어지는 것은 투자자로서 엄청난 어떤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에 이런 성향을 갖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해당 종목 ETF를 갖다가 승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오를 때 내가 10% 오르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5% 하락하게 되면 10%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해당 ETF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홍콩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이미 출시되어 있고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ETF가 출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금들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쏠림을 갖다 너무나 많은 변동폭을 갖다 원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 ETF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물렸냐? 무려 13억 달러가 물렸다는 것입니다. 13억 달러가 아니고 13억 달러 물렸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거기에 자금이 쏠렸는데 우리나라의 증시에 갖다가 승인을 상장할 때 막은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를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지만 결국 어쨌든 금감원에서는 수요일 날 출시되는 이 단일 종목 ETF가 끼칠 엄청난 출렁거림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금감원의 승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통해서 전체적인 이 기사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과 위험입니다. 일단은 흥행을 이미 거의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홍콩 증시가 그렇게 엄청난 자금이 몰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출시된 똑같은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흥행이 성공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근거가 또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단일 종목 ETF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2시간 정도 이상의 그 온라인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ETF를 갖다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당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 무려 30만 명이 2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다 환산해 보면 최대 5조 3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다. 5조 3천억이면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해당 종목의 ETF가 출시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출렁거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흥행에 대한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마지막 키워드가 위험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2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 될까요? 예.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상품이 파생 상품인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코스피 200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지만 단일 종목,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주식 선물이 따로 있죠. 그러면 주식 선물 에버리지가 얼마냐? 4배입니다. 물론 약간 왔다 갔다 하면 4배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물도 4배인데 이게 주식인데 현물을 갖고 ETF를 투자한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라고 한다면 5% 왔다 갔다 한다면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투자하실 때 혹은 이 종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반드시 현금 20%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코스피가 출렁거리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다음에 SK우, 거기다 플러스 SK우 스퀘어까지 같이 집어넣는다면 코스피 전체에서 이들 4종목이 가진 비중이 4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떨어진다면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출렁거리 심해서 현금 20% 갖고 계실 때 만약에 10% 이상 그 해당 종목에 떨어졌을 때 갖고 있던 현금 20%를 투자하고 출렁거리게 만들다 떨어지게 만들었던 요인이 희석돼서 다시 올라온다면 현금을 갖다 다시 20% 늘리는 이런 전략을 고수하지 않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손실을 말미암아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게 되고 반대 매매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현금 20% 원칙을 철저하게 그전에도 지키셔야 되지만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 대표님의 의견이 또 궁금한 게 이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요. 이게 뭔가 투자 심리에는 좀 변화를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주가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에 있어서 엄청난 자금을 갖다 빨아들이니까 주가도 영향을 줄 텐데 수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서는 내가 3% 오를 때는 별로 심리적이 3%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3% 떨어지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ETF를 갖다 매수하신다면 3%가 아니고 6% 떨어지게 되니까 6% 떨어지면 이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60만 원 떨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6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 잠을 못 자거나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굳이 이런 ETF를 사지 마시고 만약에 굳이 사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나는 어떤 이유든지 현금 20% 비중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